요즘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 작년에 제가 겪은 일은 직접 겪어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힙니다. 제 나이 70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이혼한 지 40년도 넘은 전 남편 때문에 이런 상담을 받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끝이 나도 12번도 더 끝이 난 사이라서 평생 2번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네요. 그 인간과 저는 이혼이 흔치 않은 4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 남편이 정말 웬만한 사람하고만 바람을 피웠어도 아마 자식을 봐서라도 이날 이때까지 꾹 참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꼬신 상간녀는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사모님이었으니까요. 40년 전 당시 제 남편은 그 일대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보다 부잣집에 왕진 다니는 걸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집으로 가져오는 건 얼마 안 됐습니다. 남편은 개천에서 난 용이어서 시댁 식구들 생활비와 동생들 학비까지 전부 대줘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생활은 늘 쪼들렸고 저는 매달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며 더욱 부지런히 왕진을 다니고 한약을 지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대저택에 살던 시멘트 회사 사장님 집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째 변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장의 연동운동에 좋은 한약을 정성껏 따려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는지 사모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아주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 사모님은 당시 30대 중반, 저랑 비슷한 연배였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화장실을 못 가서 외출도 못 다니고 누워만 있다니까 참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한약을 다리고 환을 짓는 동안 저도 변비에 좋다는 미역무침과 사과즙을 맛있게 만들어 남편을 통해 사모님께 보내주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저희 부부의 노력 덕에 사모님의 악성 변비는 많이 좋아졌고 사장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희에게 당시 고급차를 뽑고도 남을 정도의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모님이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자 멀쩡했던 사장님이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누워있는 동안 극진하게 보살폈던 스트레스와 사업 스트레스가 겹쳐 매일 술을 마시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더니 결국 병을 얻었던 것이었죠. 와이프 신경 쓸 동안 자기 몸에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암이 말기까지 진행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으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갈 때마다 눈물바람을 하면서 사장님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데 남편이 아무리 명의라지만 이미 장기까지 다 전이된 암을 무슨 용 빼는 재주로 낳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사장님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그 후로 몸져 누워서 또다시 몸이 아플 때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모님이 안쓰러워 갈 때마다 남편 손에 죽이나 보양식을 들려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몸이 다 낫고도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불러대는 사모님을 보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더는 약 지을 일도 없으면서 왜 자꾸 제 남편을 불러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또 사모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된 남편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저승사자로 바뀌면서 자기를 데려가려 했다고 너무 무섭다고 엉엉 우는 겁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 사모님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더군요. 그 광기 어린 눈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고 사모님의 집에 가보니 역시나 사모님과 남편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바보처럼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한의사와 환자가 아닌 남녀 사이로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입을 맞추는 두 년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하는 짓들이냐고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요. 어떻게 먼저 간 사장님 무덤가에 아직 흙도 다 안 굳었는데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죽은 사장님이 한해 맺혀서 꿈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모님, 아니 그 상간녀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하냐고. 내 남편 죽어도 너 같은 거에게 훈계들을 처지는 아니라고요. 부자 사모님이라 씻고 바람핀 주제에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게 너무 기가 차고 분해서 저도 사모님의 뺨을 내리치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이 제 손을 막으며 그 여자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어요? 뺨 맞은 저는 안중에도 없이 너무 소중하게 그 여자를 안아주는 남편을 보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졌으니까요. 순간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6살 난 제 아들이 떠올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돈 있으면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고도 저렇게 당당해도 되는 거냐고 일부러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자 남편은 남의 문이 무서웠는지 얼른 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엔 여자가 이혼하고 애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집에 돌아온 그 인간은 무릎 꿇고 빌기는커녕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이제 저 여자를 안 보고도 못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네 아들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냐고 물었는데, 글쎄 남편 하는 말이 이제부터 사모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겠다더군요. 참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잠깐 눈이 뒤집어져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진짜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남편에게 필생의 소원이었던 한의원을 개원시켜준 이유로는 저한테 더욱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죠. 제가 듣다 못해서 자꾸 이러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 비웃더군요. 간통죄 증거가 있긴 하냐고요. 또 증거가 있어봤자 무슨 소용 있냐고. 어차피 앞으로 혼자서 아들 키우려면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이혼해서 합의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제게 이혼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상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는데 이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빨리 이혼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참 죽은 사장님은 자기 아내와 바람핀 놈이 자기가 남긴 돈으로 돈지랄 하는 걸 알면 하늘에서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는 맘 같아선 죽어도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간통죄 증거를 잡아서 둘 다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 돈이라도 없으면 당장에 아들과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맺혀도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은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가 무섭게 바로 결혼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저 인간이랑 같이 산 10년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던지. 전 남편의 결혼 소식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제 청춘이 아까워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에 저 인간은 없는 셈 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네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어린 것한테 네 애비가 재벌가 몹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떠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은 펑펑 울면서 돌아가신 아빠의 뒤를 이어 자기도 꼭 좋은 한의사가 될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말에 전 남편이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 아빠 따라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지는 재벌 사모에 눈이 멀어 엉뚱한 남의 새끼 키우면서 지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다니 세상에 저런 등신이 어딨을까요? 저는 아들이 행여라도 지 아빠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될까봐 정든 동네를 떠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작은 빵집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빵집이 마치 지금의 카페처럼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자서도 아들을 부족함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어요. 아들은 한의사가 되고 싶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 고등학교에 다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 동네에 대기업에서 하는 베이커리가 크게 생기면서 저희 빵집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들 과외 한 번 못 시켜줬는데 그래도 한의대에 합격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그런데 문제는 빵집 안 망하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낸 빚이 많아 아들 등록금 줄 돈이 없었습니다. 한의대를 합격했는데 부모 잘못 만나 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는 안 보기로 한 전남편에게 돈 얘기를 하러 찾아갔어요. 그때 전남편의 한의원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에 의하면 매일 돈 세는 재미로 산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대학 등록금은 군말 없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제 아들을 때렸던 사모님, 아니 상간녀의 아들도 똑같이 대학에 입학할 나이니까 지들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니 저 몰래 바람핀 게 미안해서라도 정말이지 제 아들 등록금만큼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한의원 문 닫을 시간에 맞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 그냥 차에 타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달려가 그 인간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 인간은 비키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비킬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을 가냐 못 가냐 달려있는데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아들 형욱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당신이랑 똑같은 한의대 합격했어. 근데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 취소될 판이야. 도와줘 형욱 아빠.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제발. 그렇게 애아빠 앞에서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 네 아들 등록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야, 너 같으면 내 새낀 지금 대학 못 가서 재수하는데 남의 새끼 등록금 대주고 싶겠냐?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간녀의 아들은 재수를 할 판인데 제 아들은 대학 잘 간 게 분했나 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자의 미척기로서니 어떻게 지가 낳은 지 자식을 남의 새끼라고 하고 등록금이 없다는데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나. 진짜 아비라는 인간이 어찌 끝까지 저럴 수가 있나. 너무 기가 차서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고 많은 대학 중에 왜 하필 한의대야? 너 혹시라도 애 부추겨서 내 한의원 물려받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어. 한의원도 내 재산도 전부 다 우리 지철이 물려줄 거니까. 니들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알아들어?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욱이가 네 새끼인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네 새끼 팽개치고 상간녀 자식만 위할 수 있냐고 남편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바닥에 확 밀치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밀쳐지면서 바닥에 무릎이 세게 부딪히며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마음이 100배, 1000배 더 아팠습니다. 이제 내 새끼 등록금은 어디서 구하나. 못난 어미 만나서 다 합격한 한의대를 못 갈 거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져서 세상 살기 싫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누군가가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바보같이. 나한텐 저 인간 죽었다고 했잖아. 그랬으면 죽은 것처럼 안 보고 살아야지. 왜 저런 인간을 찾아와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한테 퍼부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전부 들은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동안 말 못한 것도 미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찾아오는 건 아니었는데 괜히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내가 다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며 자기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인간을 그리워해서 정말이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아들은 저한테 한의대 안 갈 거니까 등록금은 구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합격했는데 내가 빵집을 팔아서라도 네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거라고 했는데, 아들은 저런 인간 따라 한의사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해 아들은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듬해 진짜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이번만큼은 제때 등록금을 해주려고 작년부터 모았던 통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통장을 다시 저한테 주면서 이제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제가 돈 때문에 또 그런 몹쓸 꼴을 당할까봐 자기가 이악 물고 열심히 해서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이 돈은 저를 위해서 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저렇게 독을 품고 공부했을까.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독하게 공부만 하는 덕인지 아들은 지금 실력을 인정받는 대장학문 전문 외과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했고 이제는 일가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도 빵집 그만두고 손주를 봐주면서 집에서 쉬고 있고요. 젊어서는 지질이 남편 복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래도 늙어서는 자식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환자들을 돌보고 집으로 온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더군요. 저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가슴이 철렁했는데 세상에 그날 아들이 진료한 환자가 그 옛날 내 남편을 뺏어간 그 몹쓸 재벌 여자였고 그래서 그 여자 보호자로 온 전 남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장에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희귀병으로 빨리 대장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들이 의사가 된 걸 알고는 수술비가 없으니 일단 급한 대로 수술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아주 통사정을 했다더군요. 아들은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저한테 등록금도 안 대주고 매몰차게 대했던 건 기억 안 나냐고. 당신 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 한의사 포기하고 의사가 됐는데 당신 같은 인간한테 돈 안 받고 수술해줄 생각도 없고 우리 가장을 파탄낸 저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에 돌아가라고 소리쳤다더군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안 좋아 아들 표정이 어두웠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얘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재벌가 사모님에다가 그렇게 잘나가던 한의원 의사였던 인간들이 어쩌다가 돈 200에 채 안 되는 수술비가 없어 쩔쩔매는 신세가 된 건지. 그래서 옛날 동네 살던 친구에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참 그래도 천벌이 있긴 있나 봅니다. 10수년 전 제가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핀 현장을 잡고 그 집 마당에서 오열했던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한테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저질렀던 파렴치한 짓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조광지처럼 지 새끼까지 버린 한의사라는 게 소문이 나자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악질 한의사로 완전 찍혔다더군요. 확실히 그 시절 아줌마들 입김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잘나가던 남편의 한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여자의 아들도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 죽기 전까지 자기 엄마와 바람핀 걸 알고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자라서도 결국 대학도 못 가고 밖으로만 돌다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매일마다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그만턴 재산이 동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 떨어진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지금은 연락도 안 된다고 했고 그 여자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장에 다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 자식 버리고 여자에 미쳐서 남의 새끼 키우더니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그 아들이랑은 연락도 끊기고 부모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게다가 전 남편은 지금 그 여자의 똥기저귀까지 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장에 신경세포가 죽어 자기도 모르게 이불에 변을 지르는 병이라서 빨리 대장 절제술을 받고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있으니 전 남편이 그 여자의 뒷수발을 다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재벌가 사모님의 돈으로 갑질을 해대던 그 인간이 지금은 돈이 없어 손수 똥기저귀를 갈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들은 그 인간들을 전혀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그저 의사로서 도의적으로 환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를 소개시켜주고 대장 절제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호의를 베풀자 그 인간이 우리 모자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착각했는지 자꾸만 저에게 쓸데없는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천벌을 받았다는 둥, 이제라도 잘못된 선택을 돌리고 싶다는 둥.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여자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늙어서라도 조강지처 품으로 돌아와 저한테 지은 죄를 사하면서 여생을 오붓하게 저어 보내고 싶다는데 참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간 대단한 사람도 별 수 없더군요. 귀찮아지니까 바로 또 버리고 저한테 돌아올 생각을 하다니 끝까지 아주 몹쓸 인간인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싫지만은 않아요. 그 인간이랑 합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빌고 예전에 살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를 절절히 그리워하는 전 남편을 칼같이 끊어내는 게 쉽지 않네요. 심지어 어떤 날은 오늘은 몇 시에 그 인간이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빌려나 저도 모르게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아마 미워하면서도 그 인간에 대한 그리움, 아니 늙어서 부부간에 다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남은 인생은 다시 저 인간이랑 살아볼까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네, 요즘 말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겠죠.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제 나이 70인데 이 나이에 전 남편을 용서 못하면 어쩔 거고 화내봤자 뭐 하겠나. 남편이 뭐라고 욕하든 아들이 뭐라고 화내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전 남편이랑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상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